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저는 최근 그래픽 카드를 RTX 5090에서 RTX 프로 6000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 RTX 5090 그래픽 카드를 구매할 때 이 정도만 구매하면 그 이상은 욕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시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결과는 대만족이었고요. 테스트 겸으로 동영상을 하나 생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1440p 기준이 동영상이 굉장히 선명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목표 해상도를 1440p로 설정을 하고, 동영상의 길이는 20초, 그 다음에 FPS는 24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실행 버튼을 눌러놓은 상황이고요. 대략적으로 시간을 한번 재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형님들, 지금 생성을 진행을 한참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RTX 5090 기준으로 이 최대 전력 소모량을 100%로 놓고 사용을 하게 되면 온도가 85도, 90도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도달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어떤 커뮤니티 같은 곳을 보면 그래픽 카드와 연결된 케이블이 불타버리는 그런 사례들을 종종 목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력 소모량을 낮추고 사용을 해도 속도는 충분히 빠르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낮춰놓고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표시되는 온도는 70도 이하로 표시가 되는데, 실제로 컴퓨터 본체에다가 손을 대보면 정말 겨울에 편의점 가서 그 데워져 있는 캔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만졌을 때 굉장히 뜨거운 상태의 캔커피다, 이 정도로 체감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에어컨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더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소 전력 소모량으로 놓고 했을 때 보통 400W에서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요. 만약 이것을 많이 끌어올린다 이러면은, 지금 올렸는데요, 전력 소모량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아마 온도도 순식간에 올라갈 것입니다. 아무튼 100%로 놓고 하면은 실사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쿨러 같은 것도 굉장히 고성능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고, 컴퓨터 케이스도 발열이 정말 잘 되는 걸로 구성을 해줘야 조금 안정적으로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컴퓨터가 불타버리는 걸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쫄보 마인드로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이 완성되고 디코딩을 하고 있는데요. 1440p 기준으로 20초 분량의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특이사항으로 한참 샘플링을 하고 있을 때 V램이 꽉 차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생성할 때 계속해서 블록 스왑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개념은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쉽게 정리해서 말하면 V램이 부족하니까 메모리 최적화 기술을 사용해서 시간을 좀 더 투자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임무는 완수시킨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5090 그래픽카드 기준으로는 이렇게 1440p 기준으로 20초 분량의 영상이 정상적으로 잘 생성이 된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만족스럽죠. 보통은 1080p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품질인데 1440p에 20초면은 사실 엄청 대단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작 이미지를 집어넣고 초안이 완성된 영상을 보면은 제가 파라미터를 좀 잘못 입력을 해서 영상 자체는 제대로 생성이 안 되었어요. 잘못 생성된 영상인데 어찌 되었든 간에 20초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편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4K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 경험상 5090 그래픽카드에서 4K 화질로 생성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10초 정도가 한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 될 수도 있으니까 15초로 설정을 해놓고 다시 한번 생성을 눌러보겠습니다. 예전에 테스트 했을 때는 굉장히 무겁고 많이 힘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만든 이 타일 샘플러라고 노드가 있죠. 그래서 무거운 작업도 분할로 타일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쓰기 전에 기억을 가지고, 이거 RTX 5090 써도 4K 화질은 힘들다 생각하고 그냥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잘 돌아가죠? 원래는 온도도 엄청 떨어지면서 시스템 메모리로 오프로딩 되고, 이제 제대로 V램 공간에 다 안 들어가서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5090 기준으로 10초에서 12초 정도가 최대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씨, 이거 노드 이거를 타일링으로 바꾸니까 지금 왜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서, 이게 안 돌아가야 이렇게 단점이 있으니까 RTX 프로를 샀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잘 되죠? 참 이거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를 해보면서 알게 된 정말 좋은 점은 이 타일링 샘플러가 사기다. 이거는 반드시 다들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만든 사람조차도 생각지도 못하게 훨씬 더 효율이 좋았다. 일단 개념은 다들 이해하시겠죠? 레이턴트를 조각내 가지고 전부 다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합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낮은 VRAM에서도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형님들, 어쨌든 생성이 잘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1100초 정도가 걸렸거든요. 1100초니까 대략 18분 정도 소요가 되었네요. 하지만 4K 화질로 15초 정도 분량을 결국에는 만들었으니까,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인 모델은 아무래도 이 플럭스 3 모델이 조만간 출시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큰 결정을 하게 된 건데요. 물론 LTX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 플럭스 3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살펴보면 LTX 모델보다는 레이턴트 압축률이 굉장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저해상도로 생성을 해도 완 2.2 모델처럼 일관성이 유지가 되고 빠른 모션을 표현할 때도 이질감이 없이 잘 생성이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영상 퀄리티가 올라가려면은 그만큼 압축을 많이 할 수가 없고, 압축을 많이 안 하면 VRAM이 많이 필요한데 720p로 생성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럭스 3라는 모델은 아마 텍스트 인코더부터 디퓨전 모델까지 전부 다 용량이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양자화 같은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LTX 모델처럼 8기가 환경이나 16기가 환경에서는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경량화시켜서 따로 만든 저용량 버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플럭스2 클레인 모델 같은 경우는 봐도 4 빌리언 모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9 빌리언 모델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상 생성 모델이 출시하더라도 저사양용이랑 고사양용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요즘에 AI 에이전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르메스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클로드 코드도 맥스 요금제를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정은 최근에 새로 만든 거라서 이력이 짧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코덱스 같은 경우에도 가장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열심히 굴리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토큰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도 초과가 계속해서 걸린다는 뜻이죠. 코덱스, 클로드 이렇게 두 가지를 전부 다 최대 높은 요금제를 사용해도 토큰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만큼 열심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큰을 평소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5월달하고 6월달까지는 괜찮았는데 7월달 들어서부터 제가 AI를 정말 많이 굴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사용하는 토큰 사용량이 거의 10억에서 20억 정도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금제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만큼 지금 부담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AI 구독료로 지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로컬 LLM을 사용해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RTX 5090을 활용해서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이것저것 시켜보고 작업도 해보고, 그리고 정말 많은 로컬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 해보고 비교 분석도 해보고 정말 실무로 쓸 수 있나 열심히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코덱스와 함께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를 해본 결과 결론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작업들이 지금 단순하게 질문하고 답변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제가 자는 동안에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그런 에이전트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런 에이전트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양자화를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LM 스튜디오에 보시면 제가 모델을 많이 지워놓은 상황인데요. 원래는 한 페이지가 꽉 차고도 스크롤을 더 내려야 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을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용량 크기가 뭐 8기가부터 시작해서 37기가 그리고 어떤 거는 100기가까지도 받아봤고요. 지금 대부분 20기가에서 뭐 25기가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진 VRAM 용량이 32GB죠. 근데 이런 모델들을 로드시키면은 용량이 벌써 30기가 가까이 차버리게 됩니다. 한번 로드를 해볼까요? 지금 모델 로딩 중인데요. 처음에는 모델 본체만 로드가 되었고 이어서 KV 캐시, 그러니까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하죠. 기억을 저장해 놓고 대화를 얼마나 길게 이어갈 수 있는가, 그거를 뜻하는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한 번 더 VRAM이 올라갔는데요. 지금 이 설정 값이 컨텍스트 윈도우가 대략적으로 81K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GPT 같은 모델은 컨텍스트 윈도우가 보통 256K이고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지는 편인데요. 그리고 클로우드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윈도우 길이가 무려 100만 토큰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GPT보다 클로드는 4배가 더 높고 작업을 하다 보면 클로드도 컨텍스트 윈도우가 꽉 차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로컬 LLM 모델을 사용해서 뭐 하나 같이 작업을 해보자 하면은 대화를 한 3번, 4번 주고받아 버리면은 벌써 컨텍스트 윈도우가 차버려서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기가 힘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애초부터 양자화된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품질 저하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현재까지는 컴퓨어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을 만드는 데는 RTX 5090이면 차고 넘치고 완전히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에이전트 시대잖아요. 클로드랑 GPT까지 전부 다 구독을 했는데 불구하고 토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는 로컬 LLM 모델까지 동원을 해서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RTX 프로 GPU를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들, 최근에 LTX에서 로라 경연 대회를 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용한 로라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운영진들이 상의를 해서 어떤 상품 같은 것도 있고 명예도 주어지고 이런 캠페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요번에 참가를 했는데 이 LTX 모델의 로라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RTX 5090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했던 방법이 그냥 사진으로 학습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동안 작업을 했었고 그 결과 성과는 괜찮았는데 남들은 IC 로라, ID 로라, 뭐 캐릭터 시트를 가지고 영상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용한 것들을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이 심리적으로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또 좋은 거 만들면은 우리 형님들한테 저 이런 거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하면서 자랑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아쉬워져서 결국에는 RTX 프로를 지르게 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말 고마운 그래픽카드 잘 썼지만 이제는 놓아주고 멀리 입양을 보내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번 영상에서부터는 RTX 프로 6000을 적용해서 컨텐츠를 이어나가면서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